오늘은 척수 손상 이후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2억 원 전액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평생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할 정도로 크게 다쳐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이 고도 후유장애는 완전 사지마비 환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발을 짚고 걷거나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도 충분히 청구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저의 의뢰인분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뼈가 심하게 골절되어 척수 신경이 손상되었고 불완전 하지마비 진단을 받았는데요. 사고 이후 6개의 척추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요. 척수신경이 손상되어 불완전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1년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활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다리 전체와 이 좌측 발가락 관절 움직임이 강직된 상태로 목발을 겨우 짚어야 걸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살펴보니 일반 상해 후유장애 5천만 원,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보장이 총 2억 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분께 업무를 수임받은 뒤 먼저 이 척추 장애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요. 보험 약관을 보면 척추뼈를 4마디 이상 고정한 경우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 지급률 40% 장애율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엑스레이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일반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5천만 원의 40%인 2천만 원을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고일로부터 1년 뒤 의뢰인분께서 본인이 재활치료받는 병원에서 신경계 ADLS 장애 평가를 받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추가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신경계 장애 평가 내용을 살펴보니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평가표에 따라 최종 지급률 36%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이대로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척추 운동장애 40%에 이번에 진단받은 신경계 장애율 36%를 더하면 총 합산 장애율 76%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4%가 모자라서 이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보상을 못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분께 이 상태로 청구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후유장애 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는 점을 안내드렸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신경계 장애로 파생된 양측 하지관절 운동 범위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현재 의뢰인분은 척수신경 손상으로 양측 무릎과 발목 그리고 발가락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였는데요. 보험약관 신경계 장애 판정 기준을 보면 신경계의 장애는 원래 ADLS라고 불리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해야 되는데요. 만약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다른 부위 눈, 귀, 코, 팔, 다리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 원래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장애 평가는 ADLS라고 불리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해야 되지만 이 ADLS 장애로 평가하면 완전 사지마비 환자가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이 장애율이 높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파생장애로 팔이나 이 다리 관절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팔, 다리, 이 관절, 운동 범위를 평가한 장애율이 더 높게 나온 경우 두 가지 장애율을 비교해서 이 높은 장애 하나를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 의뢰인분을 모시고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다리 관절 운동 범위 평가를 통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다시 받았는데요. 평가 결과 이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파생장애로 우측 무릎관절 10%, 좌측 무릎관절 5%, 우측 발목관절 10%, 그리고 양측 5개 발가락 관절 40%로 이 양측 다리관절 운동 장애율을 모두 합산하여 총 65%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존에 진단받은 척추 운동장애 40%와 팔다리 관절 운동장애 65%를 합산하면 총 장애 지급률 105%로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에 해당하여 보험사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요. 심사 결과 총 2억 원의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분의 실제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보면 이 50% 이상 장애 보험금 및 기타 다른 보험금을 전부 합산하여 대략
2억 9,500만 원 정도를 실제로 지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척추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 환자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이 재활의학과 선생님들께서 장애평가를 요청할 경우 ADLS 평가만 해주기 때문에 제대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왜 이런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냐? 이런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장애 지급률이 높게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실제 사례를 통해 80% 이상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을 성공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환자분들 중 혹시라도 아직 후유장애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 상담 신청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고도후유장애 보험금의 경우에는 액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